인간형 로봇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안드로이드와 휴머노이드로 나누어집니다. 안드로이드는 사람 흉내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외모 및 표정과 감정을 모방하는 로봇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인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형태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닮은 것이라면 동물이든 외계인이든 모두 휴머노이드라고 부르지만 아직까지는 인간을 닮은 동물과 외계인이 없으니 현재는 인간형 로봇을 의미합니다. 휴머노이드는 대체로 머리 하나, 팔 둘, 다리 둘, 정면에서 봤을 때 좌우 대칭적 신체 구조와 직립보행 등의 특성이 인간과 비슷하고 특히 인간의 행동을 가장 잘 모방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눈이나 손가락 개수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고 꼬리나 날개가 있어도 인간의 특성들과 유사하면 그냥 휴머노이드로 분류합니다.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1973년에 와사다대 이치로 가토 교수가 선보인 와봇 1호였고 1996년에 일본의 혼다가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면서 2000년 10월 31일 자연스러운 이족보행에 성공하고 세계 최초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인 아시모 1세대가 탄생합니다. 흔히 바퀴식 로봇은 모터 두세 개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고 일부러 뒤집지 않는 한 넘어지지 않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직립보행을 하는 특성상 십수개의 관절을 제어해야 하기에 일단 가격이 비싸고 외부 충격에 쉽게 넘어질 수 있는데 만약 수십 킬로그램의 쇳덩어리가 넘어지면 수리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하겠죠? 그래도 장점은 인간의 환경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계단이나 문턱 등을 개조하지 않아도 휴머노이드는 이동이 가능하며 인간의 도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휴머노이드는 많은 투자 비용 때문에 실용성은 전혀 없는 물건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실용성을 무시한 기술력의 과시용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유럽 등의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로봇공학계에서는 거의 소외받아 왔고 휴머노이드 연구는 엄청난 자본을 필요로 하고 높은 진입장벽으로 그나마 기술력을 자랑하고픈 일본에서만 주로 연구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서 누군가 원전에 들어가 냉각수 밸브를 잠그고 나올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방사능이 넘치는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기란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잔해를 해치고 현장에 들어가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로봇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재난재해 확산 방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재난구조용 로봇 대회 달파 로보티스 챌린지가 열립니다. 2015년에 끝이 난 이 대회는 전 세계에서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들이 참가해 보행식 구조 로봇끼리 성능을 겨루는 대회였는데 한국의 카이스트 팀의 DRC 후보가 최종 우승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최한 로봇대회 덕에 최근 엄청난 진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직립보행 인간형 로봇은 기술력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어 한국의 휴보, 일본의 여러 로봇, 그리고 최근 독일, 스페인, 이란, 중국, 태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에서 휴머노이드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30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가시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와는 달리 기업체 기술 가시용이나 광고 효과를 위해 제작되는 휴머노이드가 많습니다. 혼다의 아시모, 도요타의 달리는 휴머노이드, 강아지 로봇 아이보, 소니의 큐리오 등이 이러한 경우인데요. 하지만 2015년 6월 20일부터는 소프트뱅크가 페퍼라는 개인용 휴머노이드를 판매하기 시작하고
페퍼는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 중점을 둔 로봇으로 가전제품보다는 애완동물이나 가족 같은 느낌으로 기획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국가연구소에서 로봇을 제작하기 때문에 부가적인 기술 확보 목표를 위해 로봇을 제작하는데요. 국가의 예산으로 제작하는 물건인 만큼 휴보의 개발 목적은 충분한 고급 기술 확보와 그러한 기술의 발표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제약 때문에 오히려 자유로운 민간 로봇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 다양한 로봇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휴머노이드는 아직 소형 교육용 정도밖에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휴보는 2000년 일본 혼다가 아시모를 발표하자 이에 자극받아 카이스트가 국가로부터 매년 약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개발기간 3년 만에 개발한 인간형 로봇인데요. 놀라운 것은 일본의 아시모 1년 평균 개발비의 67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휴보는 제작기간 3년으로 출생일 2004년 12월이며 키 120cm에 몸무게 55kg으로 가슴에 내장형 배터리가 있어 1시간 작동이 가능했고 보행속도는 시속 1.3km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휴보2가 완성되는데요. 몸무게 45kg으로 무게가 10kg이나 줄어들어 배터리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지속시간이 길어집니다. 또한 보행이 빨라졌고 여기에 아시모처럼 뛸 수도 있게 되는데요. 물론 아시모가 더 빠르고 많은 기능이 있지만 수출하지 않는 아시모와는 달리 휴보2는 다른 국가의 연구용으로서 꾸준히 수출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휴보2를 개조하여 재난구조용 로봇 DRC 휴보 탄생으로 2015년에는 달파 로보틱스 챌린지에 참가해 우승을 하는 영광을 얻습니다. 이 대회의 코스는 총 8개의 코스로 차량을 타고 직접 운전하여 장애물을 보고 판단하여 넘어가야 하고 강목더미를 보고 판단하여 치우고 미는 문과 당기는 문, 자동으로 닫히는 문을 열어야 하고 계단으로 이루어진 사다리를 올라가고 근처에 있는 장비를 직접 찾아서 벽을 뚫고 직접 소방호스를 연결한 후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밸브를 잠가야 끝이 납니다. 각 코스에서 강조된 점을 보면 알겠지만 사람이 지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로봇의 AI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실행해야 했는데요. 이는 통신이 불가능한 재난 환경에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게 대회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대회에 수많은 업체가 출전하였고 그중 2위와 3위는 미국인데요. 사실 기술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선 미국 로봇들이 더 뛰어났지만 휴보가 1위를 할 수 있었던 건 가장 인간다운 작동 방식으로 인간의 환경에서 인간답게 동작하는 점이 가장 큰 점수와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휴보의 AI가 가장 뛰어나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의 로봇 개발 역사와 적은 예산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달파 재난대응 로봇 대회에서 거의 대부분의 로봇들이 상황 판단 실수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넘어져서 탈락하였고 일본은 4개의 업체가 참여했으나 하나의 업체만 10위에 머무는 저조한 성적을 보입니다. 사실 미국은 모든 면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졌으나 처음에는 휴머노이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실용주의가 강해 타 로봇에 비해 휴머노이드에 집중 투자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최근까지 가시적인 결과물은 적었으나 제어 이론, 최적화 이론, 관절 고정밀 제어 등 모든 구성 학문들에 있어서는 넘사벽급의 수준인데요. 이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과 달파 DRC 대회 등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1, 2년 만에 의복 테스트용이라며 뚝딱 만든 아틀라스 로봇은 과거 어느 로봇들도 흉내낼 수 없었던 거친 돌밭을 빠르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DRC 대회 때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급조된 각 대학팀들은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순식간에 따라잡고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미국의 파워는 나사 로봇의 개발 과정에 잘 드러나는데, 개발진을 하루 3교대로 돌리면서 초스피드로 로봇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더욱이 개발진이라는 게 로봇과 관련이 없는 나사 엔지니어들과 우주 비행사들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앞으로도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SF 수준의 로봇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미국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휴머노이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